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시는 친절 뇌생남들을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은 끝나도 친절은 쭉 이어집니다. 야. 아, 역시.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욕심쟁이시죠. 정대준 교수님입니다. 네, 친절을 쏜다. 정대진입니다. 오, 이제 모션까지. 야. 올림픽 특집. 네. 아, 올림픽 특집.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멤버가 있죠. 혹시나 조금이라도 좀 불친절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그럴 때는 바로 친톡 제5회 멤버 노친톡이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아. 뭐 나량 특집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저희도 안 친톡은 먹어요. 저희도 안 먹어요. 네. 노친톡아 너는 안 먹니? 준비됐니? 저 노친톡은 항상 언제나 준비돼 있죠. 우리 출연진들 제가 렌즈에 힘 빡 주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오, 렌즈에, 렌즈에. AI니까 눈이 아니고 렌즈네요. 그러니까요. 어디 렌즈야? 뭐 1번 렌즈야, 3번 렌즈야? 왠지 오늘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노친톡 오늘도 역시 초반부터 공기를 바짝 잡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저희 MC들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친톡 주제는요.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아, 네. 오.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네. 응? 두 사람이네요, 남매. 웬일이지? 맞아요. 아무래도 북한의 사회 체제상 북한에서 남북 관계 그리고 또 네. 한반도 정세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인물이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 남매일 텐데요. 그쵸.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친톡의 주제는요. 바로 김남매가 왜 그럴까? 그렇구나. 왜 그럴까?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소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둘 중 누구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먼저 뭐 남매 중에 오빠인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핫 이슈부터 짚어볼 텐데요. 사진부터 보고 가시죠. 보여주세요. 그렇죠. 저 뒤에. 네, 저 후두부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네. 보이네요. 네. 파스인가요? 반창고인가? 이게 대체 뭔가요, 교수님? 파스인지 반창고인지 뭔가 이렇게 붙이고 나왔잖아요. 네, 저거 네. 있으면 잠도 잘 못 잘 것 같고 굉장히 네. 불편해 보이죠. 네, 엄청 뭐 주먹 잡는 불편해 일이 보이는데? 많았나? 그러니까. 이게 7월 30일 날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모습인데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의 사상 최초로 군인들 제1차 지휘관 정치1군 강습회라고 하는 걸 특별히 열렸습니다. 거기에 나온 모습인데 거기에 저렇게 파스인지 반창고인지를 붙이고 나와서 저게 뭐지? 라고 사람들 시선을 확 잡았던. 그렇군요.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머리에 난 상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그럴 수 의견도 있더라고요. 있겠네요. 그런데 큰 수술의 흔적이라거나 심각한 우리 신미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상 문제라면 저렇게 공개석상에 떡하니 나와서 다 보란 듯이 노출을 시켰을까요? 굳이? 박사님, 어쩌다 저기에 상처가 났을까요? 의학적 이런 소견을 취재를 해보면 네. 머리 부분에는 어떤 뭐 소염 진통 성분이 있는 이런 파스나 이런 거를 잘 붙이지 않는다. 뇌 부분 이런 부분에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수술이나 간단하게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을 처치를 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저기에 뭐 공식 행사에 나오는데 허연 붕대 뭐 꺼즈 이런 거 붙이고 반창고 딱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뒷목에 있던 그 혹 있잖아요. 네. 혹을 제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있던데 그게 또 그럴싸한 게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비슷한 위치에 혹이 네,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야, 이게 같은 피가 맞구나. 자리도 거의 딱 그 자리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손자인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저 상처가
24, 27일 때 강습회할 때는 붙이고 나왔는데 또 네. 28일 날 예. 그 북중 우이탑에 이제 헌화하는 모습에서 예. 또 보이지 않는 오. 뭐 그렇게 해서 좀 사라진 걸로 봤을 때 지금은 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이번에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손목에 붕대 감고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뭐 손에 여기 무슨 뭐 시술 자국이 있네 없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발목에 이 낭종 수술해가지고 지팡이질근이 절뚝거리는 거 그냥 또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약간 조금 좀 특이하긴 하죠. 그 건강 모습을 이렇게 노출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이제 김일성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정일 위원장 때를 생각해 보면 사망 전까지 건강 이상서를 딱히 유추할 만한 걸 많이 노출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북한 관영 매체가 최고 지도자의 저런 모습 저렇게 공개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례적인 거예요. 안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검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각도로 안 찍게 하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뭐 대수냐 사람인데 뭐 뒤에 뭐 좀 날 수도 있지 그럼 뭐 붙이고 나가면 되지 이전과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위원장도 MZ 세대잖아요. 80년대 이후생. 그렇죠. 그런 어떤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몸의 이상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보여줌으로써 나는 건재하다. 이런 거를 과시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 확실히 좀 독특하긴 한데요. 네, 맞아요. 뭐 하긴 생각해보면 최근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건강한 최고 지도자로서 폭염 또 식량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번 주 김남매가 왜 그럴까? 이번엔 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이슈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빠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상처 노출을 해서 화제가 됐다면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왜 하필 지금이야? 싶은 담화를 발표해서 또 이목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1일에 발표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입니다. 미군과 한국군과의 합동 군사 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이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한국이 8월에 큰 용단을 내리는지 예의주시할 것 느낌표 꽝! 아이고 불과 며칠 전에 겨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고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좀 나아지나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찬물을 확 끼얹는 셈이 됐네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왜 하필 지금 이런 담화를 발표했을까 하는 실망과 의문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이걸 알려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 지난 3월이었던 것 같아요. 한반도 정세 관리를 목적으로 한미 간에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상당히 축소된 형식의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것도 싫고 그냥 아예 중단을 해버려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미 연합훈련이 크게 2번 열립니다. 1년에 네. 큰 게 3월, 8월 2번 열리는데 3월에는 보통 날이 아직 뜨거운 여름은 아니니까 야외 기동훈련을 해요. 네. 대규모 부대들이 와서 실시간 기동훈련을 하는데 지난 3월 달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기동훈련 안 하고 대규모 부대 동원 없이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지휘소 연습만 조그맣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그때 조그맣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걸 이제 걸고 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8월이 오니까 다시 또 진짜 할 거니 또 이제 물어보면서 결정을 내려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구나. 그동안 제가 여러분의 북마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6위라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무려 6위. 근데 세계 군사력 1위라는 미국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거면 실제로 그 규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 열흘, 그러니까 뭐 일수로 보면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에 우리 군이 한 5만 명, 6만 명 정도가 일단 기본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 증원군이 한 3만 명 이상이 와요. 3만 명. 그러니까 도합 한 8만 명, 10만 명. 일개 군단 단위입니다. 대박이네요. 일개 군단 단위가 움직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항공모함도 큰 거 항공모함 쫙 들어와요. 항공모함이요? 항공모함 들어오면 같이 뭐가 들어와요? 또 전투기까지 같이 들어오고 우와. 육해 대박이네요. 공군 거기에 플러스 해병대까지 이 방어적 훈련이지만 먼저 이제 공격 당했다가 방어를 해서 올라가가지고 북한 쪽에 상륙하는 훈련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떨리는 훈련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가지고 만약 우리가 북한 입장이고 네.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경제력은 막 한 50배, 네. 그러니까 북한이 또 군사력 6인데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한다. 아, 그러면 우리도 좀 압박감, 공포감이 굉장히 좀 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미 연합 훈련을 할 경우에 북한에서도 뭐 대응 훈련을 해야 할 텐데 비슷한 규모까지는 고사하고 뭐 기본적인 대응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고민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공군 훈련을 한다. 네. 첨단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가 막 와가지고 새까맣게 하늘을 덮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떠야 된다. 그런데 항공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족 현상 때문에 그 비행기가 한번 뜨고 내리는 그거를 소티라 그러거든요. 몇 회 출격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500회, 1000회 이렇게 소티를 기록할 때 북한은 5번, 10번. 상징적으로 그냥 뜨고 잠깐 내리고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그 국회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은 네.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5%포인트 작년보다 떨어져가지고 25%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공장 4개 중에 하나만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시설 중에. 그러면 이거는 뭐 비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금 피폐화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 경제가 지금 뭐 제재다 코로나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 김정은 위원장도 고백을 하고 이랬는데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라니 이럴 수가 있냐? 통신선도 연결해 줬는데 이게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솔직한 심정이겠죠.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예민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네. 두려워한다는 말이 맞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왜 친톡이 나한테 울리지? 물론 나를 이렇게 튀게 해줘서 고맙긴 하네요. 이쯤 되면 나도 그냥 그래. 우릴 때도 됐어요. 우릴 때도 됐어요. 오늘은 언제 우리나 저는 했어요. 내심.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본인이 나와버렸거든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나오긴 나왔겠죠, 그래도. 왜 그랬을까요? 노친토가 왜 나온 거야? 궁금해. 오늘 주제처럼 김 부부장이 왜 그럴까 정말. 아,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나 외교적인 방식으로나 아쉬운 쪽에서 부탁을 하든지 해야지. 협박 비슷한 담화는 아니지 않나요? 날카롭게. 뼈 때리는 질문이네. 네. 김여정 부부장한테 지금 노친톡이 직접 뭔가 좀 그러네요. 이거 상당한 존재감 가시는데 그러네요. 김여정 부부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시청자 대변인인 노친톡이기 때문에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감히 이렇게 내뱉지는 그렇죠. 못했거든요. 쉽사리 입 밖으로. 교수님, 김 부부장이 왜 그랬을까요? 예, 정말 답답해서 아마 발신을 직접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쉽긴 하죠. 통신 연락선이 복원이 그러니까요. 됐으면은 거기 그 채널을 통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또 전하고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대외적으로 논평을 내버리고 나면 우리의 여지가 좀 줄어들어요.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나 연기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이 대국민 여론이나 앞으로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조금 더 부드러울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쫓겨서 마치 축소 연기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현재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부디 남북미 모두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너무나 많은 고민과 또 힘든 결정들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 또 더 이상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 바로 이걸 텐데 평화는 결코 다툼과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포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역사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